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, 미국의 S법인 관련해서 좀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S법인 사업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. 저희가 받은 이 자료들이 S법인이 뭔지, 또 세금택은 어떻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약간 복잡한 세금 지도를 보는 느낌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요. 이 S법인의 핵심, 특히 그 세금 절약 가능성이랑 또 반대로 숨어있는 어떤 복잡성들, 그 적정 보수라는 개념이 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S법인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연방세법상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. 음,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C법인이 가진 유한 책임의 장점,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세금이 주주한테 바로 통과되는 그 통과 과세의 효율성을 합치려는 거죠. 핵심은 역시 그 C법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중과세 있잖아요. 법인 단계에서 한 번, 또 주주 배당 때 한 번, 이렇게 두 번 내는 세금, 이걸 피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. 아, 이중과세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S법인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? 법인세 내고 또 배당소득세 내고.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군요. 어우, 되게 매력적인데요? 네네, 정확합니다. S법인을 선택하면 법인 자체는 세금을 안 내고요. 이익이나 손실이 폼 1120-S랑 스케줄 K1 이런 서류를 통해서 주주 개인한테 바로 넘어가요. 그래서 개인 소득세율로 딱 한 번만 과세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자영업세,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절감 효과. 이것 때문에 개인 사업이나 LLC 하시던 분들이 S법인 전환을 막 고민하시더라고요. 부분입니다. 그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. S법인 오너가 이제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하면요. 받는 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월급, 그러니까 W2 급여고요. 다른 하나는 배당금, 즉 주주 분배금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월급에는 파이카 세금, 즉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 합쳐서 한 15.3% 정도가 부과되는데 배당금으로 받는 부분은 이 파이카 세금이 안 붙어요. 와,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한 15만 원 정도 나는 사업체가 있다고 치면요. 개인 사업자면 거의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자영업세를 내야 하잖아요. 근데 S법인으로 바꿔서 적정 급여로 한 6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받는다. 그러면 그 6만 원에 대해서만 파이카 세금을 내면 되는 거네요. 자료 보니까 이러면 뭐 연간 12,000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던데 와, 이거 엄청 큰데요? 그렇죠. 세금 절약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적정 보수, reasonable compensation 개념이 정말 중요해져요. 왜냐면 미국 국세청 IRS가 이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. 세금 아끼려고 급여를 너무 낮게 잡고 배당금만 잔뜩 가져가는 걸 막으려는 거죠. 적정하다는 기준이 뭐냐, 이게 좀 애매한데 그 사람의 경력, 하는 일, 비슷한 업계의 다른 사람들 급여 수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, 만약에 IRS가 봤을 때 이거 급여 너무 적은데? 하고 판단하면 배당금 일부를 다시 급여로 보고 밀린 세금의 벌금, 이자까지 다 내라고 할 수 있어요. 야. 그러니까 무조건 급여 낮춘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. IRS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거군요. 이거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머리 아프시겠어요. 줄타기를 잘해야겠네요. 맞습니다. 명확한 공식이 없으니까 더 어렵죠. 그리고 고려할 게 또 있어요. 2017년에 생긴 그 QBI 공제 있잖아요. 적격 사업소득 공제. 그거랑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. QBI 공제요? 그 사업소득의 최대 20%까지 공제해 주는 거요? 그거 근데 2025년 말이면 없어지는 거 아니었나요? 네, 일단은 그렇죠. 일몰 예정이긴 한데, 암튼 이 QBI 공제를 계산할 때 W2 급여는 빼고 계산하거든요. 그러니까 파이카 세금 아끼겠다고 급여를 낮추면 반대로 QBI 공제 혜택도 줄어드는 거죠. 약간 풍선 효과처럼요. 특히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공제 한도 자체가 W2 급여 총액이랑 연동되기도 해서 이 급여 설정이 더더욱 복잡해져요. 아,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군요.
복리후생 처리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. 특히 건강보험료 같은 거요. 네, 그것도 좀 달라요. C법인이랑 다르게 S법인 주주, 특히 지분 2% 넘는 주주는요, 건강보험료 처리가 좀 번거로워요. 법인이 보험료를 내줘도 일단 그게 개인소득, W2 소득으로 잡혀요. 물론 파이카 세금은 면제지만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인 세금 신고할 때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해요. C법인처럼 그냥 비과세 혜택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실수하면 공제 못 받을 위험도 있고요. HSA, 기여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들도 과세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요. 퇴직연금 넣는 것도 급여랑 관련이 있다고요? 401k 같은 퇴직연금에 돈을 넣을 때요. 그 한도가 오직 W2 급여를 기준으로만 계산돼요. 배당금으로 받은 돈, 그러니까 K1 소득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은퇴자금 저축할 수 있는 한도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. 근데 좀 재미있는 건 그 솔로 401k라는 플랜은 구조상 좀 특이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도 최대 납입 한도를 채우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S법인 오너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S법인은 어떤 사업체한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?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. 일단 꾸준하게 수익이 좀 나야 하고요. 예를 들어 연순이익이 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, 그리고 주주수가 적고 다 미국 거주자여야 하고요. 또 외부 투자, 벤처 캐피탈 투자나 IPO 같은 상장 계획이 당분간은 없는 그런 사업체. 이런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핵심은 파이카 세금 절약하는 금액이 추가로 드는 행정 비용이나 복리후생에서 좀 불리한 점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이익이 나면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회사에 적합하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반대로 회사가 막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재도 많이 유치해야 하고 외국인 주주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면 차라리 C법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. LLC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유연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S법인이나 C법인으로 세금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S법인은 한 번 선택하면 최소 5년은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. 또 주마다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S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매기기도 해요. 오늘 S법인의 그 매력적인 세금 혜택이랑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고려사항들을 쭉 짚어봤는데요. 특히 그 적정보수라는 개념 하나가 자영업세부터 QBI 공제, 퇴직연금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막 부딪힐 수 있다는 점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단순히 세금만 줄이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의 지금 상황, 앞으로 성장 계획, 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, 그리고 개인적인 은퇴 계획까지 다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예요.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지금 당장의 세금 최적화를 위해서 S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때, 예를 들어 투자를 받거나 할 때 가능성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사업 목표랑 계획에 따라 다를 겁니다.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